자, 오늘은 제가 문법에 관련해서 중학생 친구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이 자리를 하게 되었고, 문법을 학생들이 이제 좀 재미도 없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또 강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백은희 강사입니다. 요즘에 그 전체적인 입시의 변화가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의 그 내신이 시작되는 거,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입시안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동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뭐 대학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 거고요. 그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일단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지금 중학교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자, 뭐 나중에 이제 독해나 뭐 그 이상의 뭐 말하기라던가 뭐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근본이 되는 거는 사실 어휘랑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법, 이것도 독해를 잘하기 위한 그 방향이나 길이 수단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중학교 때 꼭 틀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레벨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반인 어드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드반, 어프, 파워, 프라임 프로, 최상위반,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또 최상위반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누기도 해서 6개에서 7개 정도 반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제 문법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중3 난이도의 문법을 마스터해야겠다, 이거를 목표로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문법은 항상 복습이고, 복습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더 심화되는 내용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니까 이제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실력을 높일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중3까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예요. 목표를 중3까지 중3 문법까지 마스터하자, 뭐 이렇게 잡고,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시는 어머님들이나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1이 있다면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마다 자기의 문법 실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선 이제 어드반이나 어프반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레벨의 이제 문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법을 학습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워하고 프라임반, 이제 저희 중1 레벨의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중2 정도의 이제 레벨을 학습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파워반 담임인데 봄학기 때는 그 중2에 나오는 내용들도 거의 아이들이 몰랐어요. 한 100개 중에 30개 정도 알고 있다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00개 중에 80% 이상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도 잘하고 그러한 모습에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은 중3 난이도의 교재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배우고 있고, 아직 중3까지 이제 다 마스터가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봄학기 때보다 이 친구들도 더 중3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더 단단히 확고하게 그 내용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이상으로 중3 이상의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어법도 이제 미리 공부하면 미리미리 공부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이게 아니라 미리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중1, 중2, 중3 문법은 어떠한 문법 단원이 조금씩 더 확장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부정사라는 단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이 부정사가 그냥 주어 목적어 혹은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 몇 가지 약간 이 정도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문법에서는 거의 모든 용법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의미의 투부정사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3에서는 이 이제 투부정사라는 요 표현에 시제라던가 태, 능동수동, 뭐 의미상의 주어, 부정 표현, 이제 더 심화적인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를 계속 확장시켜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그 외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나 일반 동사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교재에 실려 있으면서 학교 시험에도 이런 부분을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비동사, 일반 동사가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을 실제 치러보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동사에는 많은 문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상위반 친구들도 비동사, 일반 동사 틀려놓고 내가 왜 틀렸지?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사, 대명사 이런 부분이 중1 단계에서의 좀 특징적인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1에는 없지만 중2부터 나오는 단원은 관계사라던가 가정법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계사, 가정법도 이때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게 되고, 이제 중3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복합관계사라던가 아니면 가정법도 IOC 가정법, as-if 가정법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롭게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는 또 도치, 강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새롭게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이러한 문법 사항들을 거의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의 한 80% 정도는 중학교 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준의 영어를 우리가 준비할 때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레벨에서든 문법을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놓치지 마셔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예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할 때 용어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뭐 명사라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투부정사 할 때도 명사 아니면 명사절을 뭐 여기서도 명사라는 말이 쓰이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명사가 뭔지 잘 모르고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거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뭐를 명사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단원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를 모른다면 그런 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잘 찾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이해하면서 문법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문법 규칙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문법 규칙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이거를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뭐 그냥 글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암기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도 있고,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또 많이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문에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문을 읽지 않고 그냥 그 문법적인 규칙만 알게 되면 활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언어이다 보니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면서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예문을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문제풀이 중에서 꼭 오답을 찾는 부분이 있죠.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쳐라. 저희가 리뷰 테스트에서 항상 저희 KNS 친구들한테 많이 연습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를 쓰는 것보다 남이 써놓은 한 문장이 이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I want to eat ice crea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냥 쉽게 want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다양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would like를 썼다. 그럼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고 어떤 친구는 뒤에 feel like를 썼다. 그러면 뒤에 동명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 문장의 어법적인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제시되어 있는 그 문장이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고 또 그게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근거까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과정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다른 리딩이라던가 말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완전히 내 걸로 체득되어 있는지 뭐 거기까지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도 영작 연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언급드리면 문법의 용어 확실히 해야 하고 문법 규칙 암기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법 규칙을 예문에 꼭 적용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라. 이렇게가 바로 문법 학습을 위한 문법 학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그 최상위권 학생들,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문법을 왜 해야 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뭐 많은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원서도 많이 읽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리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리딩 실력에 비해서 문법 실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하기 싫어하고 더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문법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서술형 얘기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거 말씀드리기 전에 서술형이 왠지 앞으로 엄청 많이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그 2028 대입 그 변경안 있죠. 거기에서도 그 서술형, 논술형을 굉장히 강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수행평가든 내신이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대입 그 수능의 그 평가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학생인지 좀 걸러내기 힘들어졌다. 뭐 이러한 이제 평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고등학교 그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짜 잘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서술형 부분, 그리고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 수능에서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결국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다시 서술형 얘기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나 혹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둘 다 이 내신 문제는 보통 제시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주시고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다음 한글말을 영작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축제들이 열리는 지역의 음식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영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시어를 활용할 거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그 문장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Food festivals are often held to까지가 나와 있고요. to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영작을 해야 되니까 to 부정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to celebrate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celebrate의 목적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통 음식, 이 전통 음식이라는 the food traditions를 먼저 쓰고요. 음식 전통을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음식 전통이니까
이제 of the region이라는 단어를 뒤에다 쓸 건데 of라는 전치사는 보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단어를 추가해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어려운 전치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써서 이 부분 없는 단어까지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법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이제 그 축제들이 열리는 지역 하면서 그 지역이란 단어를 뒤에서 수식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뭐 관계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관계 부사를 쓸 것이냐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이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문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they take place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take place라는 이 동사도 한글말로는 축제들이 열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리는, 열다가 아니라 열리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거 take place를 수동태로 써야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이 단어를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they take place 하고 능동태 형태로 이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법 사항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서술형이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법 학습을 지금부터 차근히 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로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학년이 거듭될수록 이 학교 시험에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을 겪었던 친구들은 뭐 쉽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을 가면은 더 양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3 이때 가면은 최상위권 친구들도 내신을 갑자기 한꺼번에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중학교 3학년에서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중학교 때랑 굉장히 판이하게 이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 분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학교 때 1등급이 고등학교 1등급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신이 바뀌어지냐면 뭐 먼저 좀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걸 준비하는구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는 일단 교과서가 2개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2개 범위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문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뭐 2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거기에다가 보조교재가 3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보조교재의 첫 번째는 단어집이 들어갔는데 이 단어집에서 한 30단원 정도가 추가가 됐거든요. 한 단원에 보통 단어 개수가 30개예요. 그러면 30개 곱하기 30을 하면은 900개죠. 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추가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교재가 어법책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서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서 페이지의 범위가 한 70페이지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 4개에서 5과 정도의 문법 단원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조 교재로는 여기에서는 정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의 개수가 무려 지금 2023년 그리고 2022년, 21년, 20년, 19년 해서 총 5개 연도의 모의고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는 분량이죠. 당연히 암기는 안 되고 암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때 가서 그냥 다 영어에만 올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휘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이 영어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범위 때문에 좀 너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범위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모의고사에서 중간중간 이제 발췌를 해서 내기도 하니까 학교마다 좀 시험 범위는 다르다. 이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안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어떤 학교에서는 위대한 개츠비 이 영미문학 소설을 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마다의 재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도 열심히 문법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또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신어법하고 수능어법 이제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죠. 그 수능어법도 한 문제 나온다고 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문법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수능어법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 문제에 3점입니다. 3점은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신어법, 수능어법은 조금 특성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신어법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3과 4과를 중간고사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교과서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만 출제를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문제도 어떤 식이냐면, 뭐 오른쪽에 있는 14번은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if라는 접속사에만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if의 성격이 다른 건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뭐 if뿐만이 아니라 뭐 서로 그 다른 it이 무엇이냐, it을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ing 형태의 뭐 단어, 뭐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이거를 이제 고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튼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맞춰야 한다면, 수능에서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라 라는 건데, 이게 다 똑같은 if에만 밑줄 쳐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밑줄 쳐져 있는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어법사항에 해당하고 그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욱이 수능에서 어려운 이유는 이 수능 문제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보통 3-4줄에 걸쳐서 한 문장이 되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어휘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동명사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의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정도에서는 뭐 한 문장의 길이가 10단어 내외 정도가 될 거고, 수능에서는 한 문장의 길이가 뭐 한 3줄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딱 그 단어만 딱 보고서 풀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학생들은 그 단어만 딱 보고 문제를 풀면 안 되기는 하는데, 수능에서는 특히나 그 단어만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줄 쳐진 이 단어가 그 문장의 동사인지 혹은 부정사인지 뭐 준동사 이런 건지, 이거를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3번에 differentiates라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이게 s가 붙어 있어서 이 s가 붙어 있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주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주어인지를 찾는 것도 일단 난관입니다. 그 다음 또 이게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투부정사나 ing 형태의 뭐 분사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3번에 있는 이 단어의 자리는 동사 자리인지 혹은 준동사 자리인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장의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이 단어들이 다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자기가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기까지는 사실 모든 어법사항을 알아야 얘는 뭐 동명사야, 얘는 현재 분사 이렇게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문법을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제 쉬운 단계부터 차근히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내신 문법은 또 물론이고 수능 어법에서도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어법 문제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필요성 문법학습의 필요성 말씀을 드렸고, 자,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은 독해 문제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능 문제는 또한 잘 해석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누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법을 공부해라 이건데, 사실 그 독해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하나는 이제 독해에 관련된 스킬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장을 처음부터 좀 읽다가 그 처음 부분에 뭐 many people 또는 뭐 usually 이런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그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뭐 10중 8구입니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한 것처럼 문장도 저희가 어법을 알고 있으면 뒤에 어떤 구조의 문장이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문장 구조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래서 해석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이제 우리 옆집 어머니께서 야 우리 딸은 수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말할 수 있겠다 예상이 되시죠. 수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영어에서도 뭐 not only A but also B 구조 요거 이제 비슷한 표현이죠. 이제 수능 문장은 길기 때문에 이게 not only랑 but also가 막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 줄에 but also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둬서 눈에 확 들어오시겠지만 사실 이게 수능 문제를 딱 받았을 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법적인 그 틀 이걸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데 좀 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주어하고 동사예요. 이거를 좀 빨리 찾아야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영어라는 언어는 이 명사를 저희 한국말과는 다르게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언어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긴 문장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빠르게 읽어서 뒤에 별로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한다면 좀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읽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문장의 핵심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법적인 부분에 있어 자기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능 1등급을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능 1등급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조금 간과하고 있는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수능 1등급은 그 전체 수험생 중에 4%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기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은 수학을 해야 돼 하면서 사실 이제 수학도 공부할 게 많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이렇게 놓고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놓지 마셔야 돼요. 단어랑 어법이랑 이게 빨리 다져놓을수록 중요하다라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은 그 어휘와 그 어법상 문법도 중3 이상 과정까지 다 미리 마스터해 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솔직히 영어를 조금 멀리 했거든요. 영재고를 가려고 수학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데 미리 그거를 다 해놓은 친구는 사실 그 실력으로 중3까지 좀 써먹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권장드리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미리미리 중학교 때 영어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다른 과목들도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1등급 받으려면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실력을 확고하게 다지는 거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독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쉬운 지문을 읽고 뭐 문장끼리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되게 어려운 논리로 되어 있는 글을 보고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장 그 부분을 추론해내야 합니다. 논리력, 추론력을 판단하는 이 수능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논리를 펴든 추론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로서 이 문법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수능 어법 그러니까 그 영어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게 시험마다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에 나오는 문법이 있고 수능에 나오는 문법이 있고
뭐 또 탭스에 나오는 문법이 있고 뭐 토익에 나오는 문법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만의 그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략해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 한 문제 맞추실 수 있고 중학교 때 배운 어법 이게 바로 수능에도 나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자, 수능 1등급 꼭 달성해야 하고 또 준비를 하시면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법에 대한 강조를 열심히 했는데 와 닿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비 중1 친구들은 와서 또 저희와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2월 달에 진행하는 특강 수업이 있어서 이걸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개강하는 이 문법 특강 수업이 이제 대상은 예비 중1 친구들 그리고 예비 중2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강좌가 열리고 기간은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2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 날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 여기까지는 이제 설 연휴 기간이라서 수업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시간대는 일단 예비 중1 친구들을 위한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월근 화목 시간대가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테스트도 보고 그날의 문법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스트에서 페일을 하거나 조금 이제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 종료 후에 30분 정도 남아서 클리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이제 이 예비 2학년 친구들,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월금 화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반이고요. 시간대는 조금 이제 뒤입니다.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하니까 시간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업이 종료된 후에 30분 동안은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좀 추가 학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업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소수 정예입니다. 8명의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지금 문법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학원의 수업이 이제 10명 이상, 막 2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지금 8명까지만 딱 받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아이 한 명 한 명 정말 잘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레벨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도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는 우선 예비 중인 친구들을 위한 이제 수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배우게 되는 그 내용이 먼저 문장의 형식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회차 수업에서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문장의 종류라고 한다면 부정문, 의문문, 명령문 아니면 이제 권유문, 감탄문 이 부분은 권유문, 감탄문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동사 부분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진행형, 완료 시제. 완료 시제도 내신 시험에서 꼭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동태. 수동태를 배우면서 이제 능동수동의 개념 이거를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전치사와 접속사, 6번째 수업에서는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비 중2 친구들, 현 중1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원을 같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고요. 시제 가장 중요하겠죠. 동사의 이제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진행형 완료까지 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준동사를 주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2, 3, 4회차에 걸쳐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6번째 관계사까지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학생들이 아직 나 중1 문법이 지금 좀 어려워.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배우긴 했는데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좀 많이 등록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 꼭 기초를 잘 잡고 그렇게 새 학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